시간이 돼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민실 CR프로 총무 백은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식수는 참석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CR프로 회장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후보자를 참석하신 이강래 후보께서 인사 및 공약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보자와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석해드릴 때마다 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일정을 내주신 후보자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실 CR포럼 윤한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차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양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CR포럼 김진명 서기님 참석하셨습니다. CR포럼 임정미 재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도와줄 임실군 지역가능 발전협의회 강두성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CR포럼 윤한정 회장님의 환영 인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26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척 바쁘신데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님께서 이것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실 CR 포럼은 임실 주민의 공공재성을 중시하고 임실군 주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포럼이 창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후보자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자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공약을 파악하고 또 임실 실정을 또 저희들은 또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나은 임실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후보자님이나 여기 참석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초청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과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강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일부터 시간공분까지 돼서 무리하게 유세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비교적 깨끗하고 낭랑한 편인데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여기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로공사 사장으로 가면서 그때는 이제 일정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정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도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남원을 중심으로 저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지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 이 지역의 어려운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중진론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요청을 받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제 나름대로 아직 저를 필요로 하다고 하는 고향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또 그리고 이제 지역에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본 결과 제가 돌아가서 하는 게 그게 맞겠구나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공직을 마무리할 그런 상황인데 고향에서 하는 게 이게 명예롭고 떳떳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돌아올 결심을 해서 작년 12월 19일 날 도로공사 사단기 완전히 사격 처리가 되고, 작년 12월 20일 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겠구나, 아니면 6개월 정도라도 정말 필요할 텐데, 저는 이제 3달 일정 가지고 본선까지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그리고 또 준비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남원 순창에서는 제가 3번 12년 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해서 그동안 8년이라는 공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실정을 쉽게 다시 옛날로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임실은 제가 처음이고, 그동안에 아무런 정책인 인연이 없어서 사실 돌아온 지 3달 만에 제가 임실 실정을 파악해서 공약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공약은 1차적으로 임실 군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실 군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군에서 바로 이제 뭔가 총선 공약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 자료를 참고를 했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감사하게 저에게 그러면 지금 1월 달로 기억됩니다만 1월 며칠 날 저한테 군청에 한번 와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군청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 사람들을 대기를 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물론 정리는 제가 했습니다. 정리는 제가 했지만 공약 하나하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임실군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는 일을 지역에 실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집행기관은 군입니다. 군과 협의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군수의 역할을 분담, 협조체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고, 제가 지금 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은 아마 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들이거나 군정의 핵심 계획들일 겁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제 공보물에 어제 오늘 날 저희의 공보물이 다 배달이 될 텐데, 여기에 지금 남원부터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임실편을 보면 시주로 성장한 임실, 관광매력을 돋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정호 시급한 도로교통 SOC 사업으로서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추진, 또 임실 갈마 5점 4차로 개량, 그리고 이제 주변 관광매력 관련된 사업으로 섬진강 에코파크 조성 사업, 옥정호 마리나 종합개발 사업, 또 테마파크 관련 사업으로 오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또 임실 치즈 테마파크 키즈랜드 관리, 또 장애인 복지타운 관리,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임실 순창 남원의 공통 공약으로
농업 관련된 부분에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 수요에 대비해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토양 개량, 개토 사업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농어민 수단, 이것을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전라북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제화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는 것을 주제를 보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하나의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되면 군과 협의를 해서 실천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신민무수님의 정치적인 입장에 관계없이 저는 제 공약으로 내건 이상 제 공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정책을 떠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신민무수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관계없이 저는 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바로 이제 군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제가 이제 중앙에서 특히 중앙에서 국회의원을 해야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념을 다하고 그러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임실사정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보니까 이제 붕어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직 붕어섬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옥정호 차로 몇 번 다녀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 각 미원단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견 양해 부탁드리겠고, 제가 당선되면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지역에 헌신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지역 실정 파악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저에게 이제 좋은 건의 말씀 해주시면 제가 오히려 듣고 제가 더 공부하는 자세로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나 당선돼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되고 또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이제 듣는 자리로 저는 생각하고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천 토론 문한용 회장님께서 자정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 자정회의는 이광재 후보자의 공약사항이나 정치적 신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정을 갖겠습니다. 형태는 그냥 지금 여태까지 지난번처럼 해오던 대로 1대1 질의 시간을 하고요. 2분 이내에 질문 받겠습니다. 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오늘 불편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휘를 먼저 이렇게 의정활동 비전으로 아까 목표는 저희들이 좀 드렸고요. 혹시 당선이 되시면 상임위원회는 어디 저는 마음에 들고 계십니까? 일차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원에 지금 공공의료 대학원이 가장 시급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금년을 만약에 잘못 보내게 되면 공공의료 대학원이 국민의 돈 떠버릴 수 있는 그런 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이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큰 실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CR 포럼이 만들어진 것은 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한번 저희들이
취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도 제가 알기에는 그 지방 정권 시대, 주민자치 시대로 가려고 지금 그 행정안전부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건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방자치와 현재 지방자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평가를 하신다는.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90년도에 정당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쭉 하고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정치 참모로서 역할도 해왔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식 주장하시고 온갖 고생하실 때 옆에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 사실은 지방의원 출범을 했다가 몇 단계를 거쳐서 시장군주 자치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지방자치 역사를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까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시대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분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개돼야, 그래야 이 어느 정도 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앙재정에 거의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저희는 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때 행정수석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지방 교부세 자체도 늘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세목 자체도 지방 국세 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와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6대4나 5대5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랄지라도 훨씬 더 점진적으로 자원자치의 이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그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입니다. 지금 국가사무하고 이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연방제도를 생각하고 다닌 거기 때문에 중앙의존도나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탈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기 지금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지방분권에서 좀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같은 걸 도지사는 군수에게 내려주는데, 이것이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까 그 군정 운영이나 모든 것에 우리 주민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입법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도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우리 그 대응을 잘 못해서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혹시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 저탄소, 녹색 성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고 또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문제랄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 만드는 과정에 제가 2010년, 11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원내대표라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금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 특히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이런 쪽에서 이제 추진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저희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탄소 에너지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또 탈원전에 대해서도 탈원전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원자력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효율성이 아직은 이 서구처럼 지금 뭐 잘 하시는 것처럼 이런 걸 조절하고 있는 것이 북구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이런 여러 서구라파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이한 지속발전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조정하지만 제가 아직 잘 모른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본 정책은 동의합니다.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실에 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임실은 그 치기가 음식문화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임실 치즈마을을 조성하고 한참 활성화될 때에 임실 치즈 테마파크라는 현장에서 엄청 들여가지고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치즈 테마파크 운영이 우리 임실에서 그 치즈 문화를 발전시키고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옥정호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수련도로 개설하는 이제 옥정호 죽은 순환도로 만드는 것을 공약을 있습니다. 동어성은 임실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근데 지금 단지자재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거기서 개발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 문제다. 회장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당선 후에 제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선 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여기 내려오시면은 그냥 거시는 그냥 행정하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만나고 올라가실 것인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주민하고 밀착한 소통 시간을 좀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늘 겪었던 갈등이 지금 중앙과
지역에서의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디에 더 비중을 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지금 남원 순창에서, 특히 남원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제가 불만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인정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중앙정치,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직접 비서로 모시고 이 야당 대표, 또 이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되셔서 활동했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를 많이 7년 했습니다만, 그 중에 6년은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리사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일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밀착 보좌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제가 이 2000년도에 내려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됐는데, 지역분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상은 중앙에 올라가서 무슨 막 큰 정책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애경사 찾아가지고 지역 예산 확보해주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정책인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국회의원 개인 몫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제가 초선 때는 그 흉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재선 때 벌써 이미 제가 재선 첫 해에 국회 정치개혁 기획단을 맡아서 국회 정치개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 여당 재선 때 아닙니다. 초선 때 제가 국회 이 예견이 여당 간사를 했고, 재선 때 예견을 했고, 3선 때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 때, 초선 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전략 기획을 전부 다 제가 주출해서 대선을 치렀고, 또 그리고 이제 재선 때는 제가 정동영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제가 주도로 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11년에는 그때 이명박 정부하고 이제 정면에 맞서 싸울 때 제가 최선봉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아까 말한 국회에 끌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을 돌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어서 이번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결심하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은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에서 치중하겠다. 제가 충실하게 지금 공약으로 남원 순창 임실 공이 저는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은 남원시, 순창은 순창구, 임실도 마찬가지로 임실군과 협의를 해서 관련된 공약들 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도록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날보다는 훨씬 더 지역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활동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와서 거기 남원 순창 임실 인구가 14만 명인데 세계 시군인데 그분들을 다 상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CR 포럼만 와서 맨날 만나면 사람들한테 불만은 CR 포럼이 대표를 이루지 않습니다. 왜 그것만 생각하는 얘기 불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골고루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CR 포럼과의 정례 만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누군가 어떤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면 분기별로라도 꼭 모셔서 저희들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는 것들 저희들이 정보를 좀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전하게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정례적으로 좀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는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추진을 해서 동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20대 국회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식물국회, 사실 최하부 국회로 지금
평가를 하겠습니다. 혹시 21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좀 어떤 변화된 의정 활동을 하실까 싶어요. 그냥 간단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8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서 여의도에 돌아다니면 그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회 운영 방법이 제가 옛날에 과거에 해서 특히 원내대표 했을 때 했던 방법하고는 많이 달라서 야당이 반대를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석을 이 국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안전석 확보를 여당이 못한다면 아마 이 21대 국회도 그냥 밖에서 바라는 것처럼 원활하게 운영되기만 바라고 합리적인 토론에서 이야기를 바라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아직 정치 풍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속단은 못하지만 어떻게든 저희는 가능하면 그야말로 정치 싸움,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싸움을 덜 하면서 또 지나친 진영 싸움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마음에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면 의정활동이 또 국회가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국만 간단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 없으면은 다음에 나중에 좀 부분에 말씀하고 제안서 설명을 총무님께서 제안서 설명하고 아니 총괄적으로 예,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가 후보자님께 저희가 그 선거 공약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 찾아갔을 때 방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빠르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준비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공약 제안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 분야인데요. 고령화와 소멸되어가는 도시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농촌을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완하는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인근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재난 대비 방사능 유출 경로 공개 및 주민 대피 의료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및 시설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계절별 예상 방사능 유출 경로가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재난을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지역 주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좀 알려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업 부분입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민 주권 회복을 위한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서 첫 번째는 농민수당을 법제화해 달라. 두 번째는 임실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기술 구축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청년층의 귀농 장려를 위한 무상 주거 공급 및 농촌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본다면은 현재 국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라는 문제가 있고 농촌의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청년들을 귀농할 수 있게끔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건 정책을 벗어나서 법제화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임실의 문화적인 트렌드를 구축하자. 임실에 임순남 근현대사 민족항쟁기념관을 건립하자. 동학혁명, 일미의병항쟁, 3.1 만세운동, 그 다음에 나중에 근현대의 지금 고추항쟁까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 주변에서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국가의 기틀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임실 취지 의식문화 개발 및 지역 내 전반적인 의식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자. 지금 간해수공업 형태의 치즈 가공하고 음식 문화가 지역
마을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또 옥정호 치즈테마파크, 섬진강, 강천산, 광안루, 지리산을 연계하는 인순남 생태관광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와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자. 첫 번째는 임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지금 임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 지역, 고령화된 교통 약자들을 위한 마을다리까지 운행하는 버스 공영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 공영제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배로까지만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이동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당하는, 차별이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되어가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버스 공영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생태환경 분야는 저희 핵심은 섬진강 환경위협청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섬진강은 영산강 광주광역시에 있는 영산강 환경위협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 위협청에서 관리 시스템은 전남이나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그 영산강 위주의 그 대도시들을 위한 정책의 대부분이 그 사업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섬진강은 지금 생태계가 훼손되어 가고 있고 오염되어 가고 있고, 섬진강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그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멸종 위기종이자 지역 명칭이 들어있는 임실 납자루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서식적 보건 사업이 필요하다. 바로 섬진강에만 사는 고유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생태적으로 되게 귀중한 자원이고, 어떻게 본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그런 종이고 그런 서식처들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국가에서는 많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몰라라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 정책에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지로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조사해본 결과 섬진강 항류를 임실 지역에만 한 수십만 평 정도 규모로 되어오고 있는 가시박 군락지가 확산되어 있어서 인근에 지금 옥정호 주변의 생태계, 산림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본다면 임실 납자루나 가시박 같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섬진강 환경위협청이 신설된다면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개발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발보다는 생태 관광을 위한 그런 옛길을 되살리는 옥정호 둘레길 조성 사업이 어떨까라고 제안드려봅니다. 그래서 옥정호의 생태 보존을 통해서 옛 문화와 전통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도로 건설이라든지 옥정호 주변 개발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자면 생태적인 그런 복원을 통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임시로 갈마리 지구에 지금 현재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건물이 늘어나고 도로가 들어가고 난개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친환경 소도읍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시스템으로 소도읍 혁신도시 건설하는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친환경 생태도시 계획을 해서 사전에 계획된 도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임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자체들도 에너지 저소비용 자립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제안사입니다. 따르게서는 저희 제안사를 총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여기 의미를 보시고 이렇게 많이 숙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후보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생각적으로 네, 제가 강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70이 좀 넘어가는데 살아오면서
대체적으로 공직인데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거 때 하고 당선된 뒤에 하고 동네에서 이장부터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까지 보면 그 말장난들을 너무 많이 한다. 선거 때는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건 예를 들면 이강래 후보님부터 국회의원 몇 차례 하시고 정부의 중요 요직을 많이 거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실제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정서나 문화나 생각들은 어떤 건가 그건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중앙무대에서 좀 더 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소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이후에 입성을 하면 가능하면 지역에다 이렇게 그 시간 낭비를 많이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아주 반갑게 들리는 얘기인데 그 속에서도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 행정은 뭐 더 잘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실천하고 그 예산 타오르는 것을 성과로 자랑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 의견으로는 별로 행정도 예를 들자면 그 시스템이 지역에 등등등 사회단체도 많고 이런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몸이나 마음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의 미래, 전라북도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좀 이렇게 공론화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눠서 거기에서 그려지는 그림을 이제 국회의원님이 실천하는 그런 판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적어도 1년에 2차례씩 이래도, 예를 들면 저희 포럼에서 임실군에 적어도 200명 이상 모아놓을 거니까, 그때 오셔가고 국정 활동했던 보고도 오시고, 주민들 의견이 좀 시간이 있더라도 청취를 하셔가지고, 이제 의정활동하는데 보탬도 되게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숨쉬고 호흡하는 그런 의원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확답을 좀 확실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씨알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또 이제 현안들이 생기면 막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각해주고 이제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창구 역할을 해주시고 한다고 하면 여기 군수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보다 감사하고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여기 단체 만나는 이야기 듣고 토론하고 그러면 그게 지도하는 의견이고 그걸 자신 있게 가지고 와서 실행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좋은 무대가 있는데 그걸 피하면 바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충실하게 그런 역할을 해줄 줄 아는 그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사람이지만 순창국 개원하면서 느끼는데 순창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해줬습니다. 열심히 해줬는데 어디 행사에 가면 거기 지금은 좀 달라진 모르겠습니다만 12년 동안 하면서도 행사에 가면 등 뒤에서 남은 국회의원 왔다, 남은 국회의원 왔다 우리 국회의원 왔다는 생각 별로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지역적이 있더라고요. 남은 사람들은 막 저를 어떻게 될까 욕을 하든 뭐하든 임실이나 순창이나 만나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지역적 자리를 딱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국회의원은 중앙이 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이 돌아가도록 저는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지 국회의원이 끌고 가지 못합니다. 특히 제가 3개 지역이나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막 여기 남원 출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임시다 막 뭐 해라 뭐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 금방 이제 문제된다는 말씀 드리고, 임실 문제는 임실분들이 충분히 아까 이 국민이 주인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은 서포트하고 필요한 분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브리지 역할을 해서 중앙정 1년에 뭐 2차례가 아니라 거기 매달만 가다 보면 저는 임정리입니다. 방금 이강副부장님께서 이제 지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디 가면 순창에 갔는데도 임시지역 남원의 어떤 국회의원들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세 지역을 합쳐도 13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후 전라북도도 계속 감소하는 지역인데, 사실 지역을 분리시켜야 될 이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서안에 문화관광 부분에 제안했던 생태관광 구축을 하자. 그게 저는 세 지역에 지금 되게 가지고 있는 각기 강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을 분리시키지 말고 연합하고 통합해서 어떻게든 전라북도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관광지 개발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전라북도에가 아마 제일 심한 데가 임실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소멸 지표라는 게 65세 이상 대비 20살에서 39세까지 가임 연령 인구 비율, 그 비율이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임실이 제일 낮습니다. 임실이 제일 낮아서 이거만 더 보면 사실은 지도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가상이죠. 그런 일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같은 이제 인구 이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큰 데라고 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어찌됐건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협동 연합해서 처리하는 일이 많은데, 아까 관광 사업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관광도 그렇고 역사문화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저들이 같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거는 국회의원이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 지역구안에 있는 그 자치단체들께서 협의하게 하고 또 아무래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죄송한데 제가 시시는 일어나고 그 다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임실에서 역대 선거보다 사실 더 치열하게 지금 선거 운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가열되게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우리 후보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난감할 수도 있었다 싶었는데, 그게 지역구 관리를 소홀한 사람이지 않나 이런 여론이 좀 행명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첨예하게 된 것 같은데 말씀을 조금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은 국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제기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가 이상을 높이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임실 시작 프로그램 제기하는 공약 중에 저는 아까 선진강교육 환경적 시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 인구 유입 정책을 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 문제에서 3만 명 넘었다가 다시 2만 8천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선진강교육 환경위원회 신설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부정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지 않나. 근데 이 부분은 전남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2013년에 이정현 후보, 2017년에 정인화 후보가
박지원 조배수 전문가들로 국회의원회에서 토론회를 했고 2018년에는 김영환 대지사가 처음 순서를 변했고요. 이번에 2020년도에는 화동에서 황인성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제기를 했고 여수의 김혜재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역 파급력이 있는 공약이지 않나. 그런데 섬진강에서 주류는 옥정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구인 순창남, 장수가 연계되어 있고 김제호, 전국이 식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지로서 섬진강 황영삼이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섬진강교 공영성을 꼭 한번 이런 공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제 공약은 죄송하지만 12대로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오늘 너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사전선거는 뭐 이번 주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상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거나 야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 취지 10분 이상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거는 정부 조직, 정부 직접하는 그 부분이어서 정부 입장에서 이 정부의 정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조금 하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데 반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부, 익산 국토관리청입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이 익산에 있지만 전남부보다 총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섬진강 유역 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요. 섬진강 유역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섬진강 수계와 관련된 그런 자치단체들끼리 협의도 하고 환경부가 꽤 여기에 신경 쓰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지역에 대한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그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또 저도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섬진강은 지금 가장 개발이 안 된 그런 강이기 때문에 따로 더 띄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크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나 학계나 행정 내에서도 현재는 4대강으로 지정된 섬진강 빠졌는데 5대강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섬진강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토대가 저는 상당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대시를 좀 강하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기후 위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수면이 3mm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로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가속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기후 위기 속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이쪽 동남북과 이쪽 지역이 이제 향후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실이 지금 낙후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10년, 20년 뒤부터는 저는 오히려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오히려 아젠다 자체, 콘텐츠를 친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로 놓고 봤을 때 아까 공약으로 제기했던 에너지 자립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저탄소 충성물 생산기지라든지 친환경 생태도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사실은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시다고 하니 좀 그런 아젠다를 통해서 임시의 현재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상황을 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농민 기본소득을 법제화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저는 농민은 기본이 먹고 사는 농산물에서 소득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생태 환경과 종목에 연관되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 기지가 임실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별 장목반이라든가 이런 단위에서는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범주로서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의 25% 정도가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되기 때문에 이 농업에서 환경 규제가 앞으로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농업에서 우리가 저탄소 어떤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자치단체가 더 이제 유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신 분이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짧게 제가 이 답변하고 양해해 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아까 처음 말씀하신 부분, 저는 임실이 지금 저개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밖에서 보면 낙후됐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큰 잠재력일 수 있고 또 거꾸로 큰 비전일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임실은 지금 아마 옥점호가 가는 가치 굉장히 이게 무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섣불리 개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암흑으로, 긴 호흡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득이 앞으로 이 5만 불, 6만 불, 10만 불 시대에 어떻게 될 건가,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좀 죄송하지만 와서 보니까 이제 고추장발이 많고 쌀농업 중심으로 하고 축산만 하는 이 농업 형태. 좀 죄송하지만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주제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원과 순창과도 비교를 해봐도 조금 좀 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농업 형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하고 조금 덜 뭔가 좀 다양화하고 충분히 매력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제 농업 방법이랄지 또 이제 작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다만 국회의원이 주도는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이제 바로 주민들하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나가는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임실 관련된 부분은 국회의원한테는 크게 하지 마시고 임실 스스로 해결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은 최대한으로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드리고 하는 게 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유익한 말씀 감사하고 제가 지금 선거 중이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당선되고 나면 더 힘든 토론도 괜찮고 꼭 이런 토론의 형식을 소개하기보다는 사적이라거나 또 대화 무슨 식사를 통해서도 한가든지 그런 충분히 고견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지만 시간 좀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저는 배분열입니다.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후보자님의 공약을 봤는데요. 공약상에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친환경과 개발이 두 개 같이 동시에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섬진강을 끼고 이제 보면은 저희 섬진강 에코파크 생태공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옥정호 마리나 중학교 또 수변 관광 내주 관리해서 옥정 수변도로 건설. 그 다음에 또 남원에는 또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도입. 어떻게 보면 환경과 개발이 동시에 들어있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여기서 선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지금 가령 이제 섬진강 에코파크를 조성하면서 마리나 종합 개발을 합니다. 이거는 한쪽에서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회복시키고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거기서 수장 내서 관광을 한다.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계획 사전에 어떻게 본다면 섬진강 목적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에 대한 생태계획, 생태조사라든지 기본 생태계획을 먼저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공간 계획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섬의 문제를 한번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그 생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먼저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거는 뭐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어려운 형편에서는 거기 당대에 개발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보존하자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는 거고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고 이제 그럴 텐데 중요한 건 균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균형을 찾아나가느냐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드리고 거기 이제 환경론자들은 끊임없이 개발에 대해서 견제해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크 밸런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발전해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막 무조건 개발만에 치중을 한다거나 또 보존만을 강조를 해서 개발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하면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준영 의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옥정호 수변도로하고 둘레길이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둘레길만 필요하고 수변도로가 필요치 않다고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변도로도 필요하고 둘레길도 함께 할 저는 그런 여유가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균형점을 찾는가. 그리고 균형점을 찾는 거라는 게 끊임없는 대화 토론이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선되면 저희들과 주민들과 소통 시간을 자주 갖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나 토론은 그때 하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인비 역사학자가 20세기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1세기는 문화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문화 쪽으로, 또 농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님께서도 이렇게 좀 임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후보자님께서 임시를 모르셔서 군수님 찾아가서 군수님 공약을 참고해서 좀 서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임시를 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임관이 단체장께서는 주민들 대화를 통해서 걸러서 그런 공약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행정가들이 앉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생각하고는 다르죠.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환경단체가 단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좀 서운한 점이 없어졌습니다. 하여간 후보자님 선거 기간 동안에 건강 유지 잘 하셔서 만약에 입성하시면은 정말로 만약에 아니라 꼭 제 입장에서는 입성하시면은 정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저는 그래요. 요즘 민주당 존재의 가치는 정말 촛불혁명을 중시 여기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당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끝으로 하여간 건강하게 이 선거 기간 마무리하셔서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마음은 급하고 막 좁습니다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꼭 당선돼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뵙고 또 상세하고 좋은 말씀 드리는 시간 꼭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공약 제안서를 후보자님한테 후보자님하고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합니다. 이거 좀 저희 공약입니다.